두 가지 이제 부분이 지났고 이제 토대 쌓기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스위트스폿이나 컨텐츠를 파악을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실질적인 작업들을 시작하는 형태고요. 그래서 컨텐츠 비즈니스의 네 가지 속성들, 뭐 핵심 타겟 오디언스가 뭔지, 또 컨텐츠 필드의 미션이 뭔지, 또 주된 컨텐츠 유형, 오디오, 비디오, 텍스트, 이미지 컨텐츠 유형을 어떤 걸 선택할지,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어떤 컨텐츠 유형의 컨텐츠를 어떤 미션을 갖고 어떤 고객에게 공략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거를 하나의 먼저 목표를 명확히 정하는 것들이 중요한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달에 했던 거 마찬가지로 결국 우리가 컨텐츠를 만들 때 이제 가장 어려워하는 것들은 뭐냐면 사실 이제 이 타겟을 좁히는 거에 대해서 되게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쩌게 보면 또 가장 중요한 건데 그게 이제 그 출발점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영역을 많은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다 보면 정작 누구에게도 별로 의미 없는 컨텐츠가 되는 그런 상황들을 늘 저는 뭐 회사에서도 겪고 있고 제 자신도 그런 딜레마에 늘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100가지 컨텐츠가 아니라 그냥 한 가지 컨텐츠를 시작해야 될 효과가 있다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한 가지 시작하라 집중에는 특별함이 있다. 즉 어떤 하나의 진정한 뛰어난 모습을 보이는 것이 특별한 힘을 갖는다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날카로운 모서리를 깎아내는 다듬어내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 컨텐츠가 뾰족해지는 것 자체가 결국 컨텐츠 비즈니스의 가장 핵심적인 어떤 경쟁적 요소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컨텐츠 공통점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오디언스의 욕구, 필요에 충족시키는 부분, 꾸준함. 그러니까 이 꾸준함이라는 것도 사실 컨텐츠 비즈니스의 핵심인 것 같아요. 결국 꾸준함을 해내느냐 못 해내느냐라는 게 컨텐츠 비즈니스를 결국 지속할 수 있느냐 아니면 또 성공에 이르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핵심적 요소가 바로 이 꾸준함이라는 부분이 컨텐츠 비즈니스의 핵심 같아요. 그 다음에 인간미가 있어야 된다. 관점을 가져라. 뭐 홍보 언급을 자제해라. 최고 분야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플랫폼 선택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채널을 시작하기보다는 하나의 채널을 제대로 집중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 이야기하는 방식이 뭐냐? 나는 글에 익숙하냐? 아니면 영상에 익숙하냐? 아니면 뭐 기타 채널 방식에서 컨텐츠 포맷에서 내가 잘 이야기하고 잘 만들고 그다음에 이야기하는 방식과 어떤 게 잘 어우러지나 이런 부분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적절한 채널은 어떤 것이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분에 또 하나 중요한 거 뭐냐면 결국 이런 채널이라는 거는 내가 통제권을 가질 수 없는 요소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사례를 많이 들고 있는 게 이제 뭐 페이스북도 그렇고 기타 다른 채널들도 어느 순간 도달률 자체를 이제 채널사에서 의도적으로 떨어뜨리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상황들에 내가 통제권을 갖지 못하면은 그 채널을 내가 투여된 컨텐츠나 시간에 비해서 상당히 데미지를 입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항상 고려를 해야 된다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텐츠를 쌓는 부분에서 뭐 새로운 컨텐츠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컨텐츠들을 재활용하는 전략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전자책 같은 이런 컨텐츠를 파악을 해서 이런 컨텐츠를 재활용하는 쪽으로 출발점을 삼는 것들의 중요성들을 이야기하고 그 효율성들을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컨텐츠 부분에서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런 목록들을 확보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고객들에 대해서 질문하는 이런 50가지 질문을 꺼내고 질문을 목록화시키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아이디어를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글쓰기 같은 경우 뭐 나탈리 골드버그라는 사람이 글 쓰는 어떤 의식의 흐름에 따라 글쓰기에 따라서 글쓰여서 텍스트 컨텐츠를 만드는 그런 방법들, 지속적인 컨텐츠를 향한 일정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이렇게 컨텐츠를 소재를 발굴하고 또 소재를 가지고 목록을 만들고 그죠? 그걸 갖고 지속적으로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어떻게 보면 컨텐츠 비즈니스의 핵심이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해낼 수 있는 것들 자체가 제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 꾸준함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들이 핵심이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기본 사항으로서 뭐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거지만 누구를 위한 컨텐츠를 제작하는가, 그다음에 왜 컨텐츠를 제작하는가, 또 활용한 인력, 실제 이 컨텐츠를 이제 혼자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만약에 기업에서 조직적으로 컨텐츠 비즈니스 할 때 활용한 인력은 어떻게 되는가? 또 어떻게 눈에 띄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들이 체계적으로 잡는 것 자체가 컨텐츠 비즈니스 성공을 만들어내는 또 컨텐츠 지속적으로 생산해내는 부분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표를 체계적으로 짜고 그 일정표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야 될 이런 항목들에 대한 거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컨텐츠 재활용화를 통해서 컨텐츠 효율화시키는 방법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이점들이 있는가라는 부분인데요. 잠깐 살펴보면은 뭐 컨텐츠 재활용 일정은 비용을 낮출 수 있고 제작 기간 컨텐츠가 늘어날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하나의 아이디어가 복색 컨텐츠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블로그 있는 것들 자체가 뭐 슬라이드, 동영상, 뭐 가이드북, 백서 같은 이런 다양한 걸로 컨텐츠가 확장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다음 컨텐츠 제작 시간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사실 컨텐츠를 만들 때 기획하고 컨셉을 잡는 게 사실 많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줄일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오디언스에게도 집단에도 유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고객마다 똑같은 컨텐츠를 찾고 그다음에 소비하는 방식이 다 틀리는 거죠. 영상을 좋아하는 사람, 또 블로그를 이용하는 사람, 뭐 기타 채널별로 다른 오디언스가 있기 때문에 같은 컨셉의 컨텐츠더라도 채널별로 다르게 표현해내고 그다음에 노출시킨다면 훨씬 다양한 오디언스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 그 교차 홍보할 수 있다, 또 뭐 컨텐츠 수명이 연장될 수 있다 이런 걸 통해서 컨텐츠를 재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거를 효과적으로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실제 회사에서도 정말 이런 컨텐츠 재활용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하게 되면 훨씬 뭐 다양한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데 되게 중요한 요소 같아요.